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6명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유심 재설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유심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내고 금융기관 재인증 등의 불편함은 없다는 것이 SKT의 설명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해킹 사태 이후 곳곳에서 벌어졌던 유심 대란. 물량 부족 사태 속에 지금까지 유심 교체를 마친 이용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이에 SKT는 유심 교체 없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재설정 해법을 내놨습니다. 기존 유심을 그대로 사용하되 유심 속 사용자 식별, 인증 정보 일부만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다시 유심 여러 가지 값 중 일부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기존 유심의 일부 정보만 달라지는 방식이라 통째로 유심을 바꿀 때와 달리 주소록, 금융인증서 등을 재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킹된 자료의 핵심 정보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대책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기존의 유심 정보가 해커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데이터가 돼서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대책 중에 하나가 되겠다. 다만 기존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교체 문자를 받은 뒤 T월드를 방문해야 재설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기존처럼 유심 교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심 재설정을 선택하셨으면 유심 재설정한 이후에 나중에 유심 교체를 일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SKT는 다음 달까지 1,000만 개가량의 유심이 확보돼 예정된 교체 일정이 문제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베세트 미 재무장관은 상당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시간 12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센트 장관은 대화는 생산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그간 양국의 갈등을 의식한 듯 회담은 협력과 공동의 이익,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도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했고 이번 합의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and imposed tariffs, and we're confident that the deal we struck with our Chinese partners will help us to work toward resolving that national emergency. 중국 역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두 나라가 경제와 통상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세율 인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협상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80%까지 낮추겠다고 언급했고 그에 대한 협상권을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맡겼습니다. 미국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현지 시각 10일 오전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위중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중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위중교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 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던 코스피 시장은 오름폭을 줄여낸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42포인트 상승한 2,594.69에 코스닥은 0.78포인트 오른 723.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주말 미국 증시는 중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중입니다. SK하이닉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현대백화점 등 유통주,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두산그룹주 흐름 좋습니다. 삼양식품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 반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 현대로템과 시프트업 부진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로킷 헬스케어 강세를, 케어젠 급등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대형마트에 자동 결제가 가능한 쇼핑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항저우시 샤오산의 한 대형마트. 모니터와 카메라가 장착된 쇼핑카트가 눈에 띕니다. 원하는 물건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카트에 담기만 하면 자동으로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인식됩니다. 물건을 그냥 카트에 담거나 스캔한 상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뜨고 담았던 물건을 다시 꺼내도 인식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탑재돼 있어 물건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이 끝나면 모니터에서 한 번의 터치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大概有大概400-500人左右的一个使用量，顾客的一个反馈还是比较好啊。就年轻人对一些新奇的一些事物的话，还是比较喜欢。 이마트에서는 노란색 전동 쇼핑카트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30분에 유기한 하나로 1,200원 정도를 내면 마트 안을 직접 운전해 다닐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독일의 빈곤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이 여성에겐 하루 세끼 식사조차 큰 부담입니다. 음식 나눔 서비스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걱정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음식 나눔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독일의 푸드뱅크 타펠 이용자는 최근 2년 새 50% 이상 증가해 전국 약 950개 지점에서 165만 명이 식료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빈곤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독일의 한 복지단체는 지난해 독일 인구의 15.5%, 약 1,3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Diese positiven sozialpolitischen Maßnahmen haben sich mit der Inflation abgeschwächt. Wir haben Mieten, die höher werden. Wir haben Menschen, die in Armut geraten, weil die Mieten zu teuer geraten, weil das Einkommen nicht so schnell wächst wie die Miete. 복지단체는 기준 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 생산 농가와 법인 수가 2030년 27만 곳으로 202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일손 부족 속에 쌀 생산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40년 넘게 물을 대던 이 논.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물을 대지 않는 마른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5명으로 연간 600톤의 쌀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대표 야마자키 씨는 마른 논 재배에 도전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논을 갈고 물을 대고 모를 길러 모내기를 해야 하지만 마른 논은 논을 갈고 곧바로 씨를 뿌립니다. 수확량은 조금 감소했지만 농번기 노동시간이 70%나 줄었습니다. 양분이 부족해 생육이 불안정하던 마른 논의 문제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효모로 만든 비료를 써서 해결했습니다. 벼가 병에 걸렸다고 착각해 잔뿌리를 많이 내리면서 양분 흡수가 활발해집니다. コストを下げて利益体質の農業をやっていくことで雇用も増えますし、若者が参入するような農業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うまくですね、その世代のバトンタッチ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 야마자키 씨는 재배 기술과 비용 등을 공개하며 다른 농가로의 확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의 몽생미셸 수도원. 언제나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 명소에 오늘 아침엔 낙하산 대원들과 낙하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낙하산 점프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 노르망디 해안에서 목숨을 바친 젊은 용사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Donc c'est un grand hommage aux libérateurs déjà, puis c'est aussi un saut pour la paix. 중세 고딕 양식의 몽생미셸 수도원 테라스 위로 정확한 착지를, 또 수도원 아래 바다 모래밭으로 낙하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disait que c'était vraiment la fête de l'Archange aujourd'hui et pas seulement le 29 septembre comme on a l'habitude pour les parachutistes. Donc il y a un double symbole en plus d'une fin qui a été mise à la guerre mondiale. Donc... 행사 참가자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평화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기다리겠다고 답해 지지부진했던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переговоры с Украиной. Не исключаем, что в ходе этих переговоров удастся договориться и о каких-то новых перемириях, о новом прекращении огня. 휴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몇 시간 뒤 푸틴을 기다리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Я буду в цей четвер, 15 травня, в Туреччині. І очікую на Путіна в Туреччині. Особисто. Ми готові говорити, щоб закінчити війну.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제안에 즉시 동의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나는 건 3년여 만입니다. 러시아는 조만간 회담이 어느 급에서 이루어질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목표라며 2022년 결렬됐던 이스탄불 협상을 재개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영구 중립, 비군사화 같은 조건엔 변함이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또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즉각 휴전하자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앞선 제안에 답을 피하고 시간을 끌며 군사행동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의 세상을 위한 첫 기도는 평화였습니다. 첫 부활 3종 기도를 집전한 레오 14세는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오 14세가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모습을 보이자 광장의 인파가 그를 연호합니다. 교황의 첫 주일 기도는 따뜻한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domenica. 교황의 기도는 전쟁의 종식, 평화의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쪼개서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ell'odierno scenario drammatico di una terza guerra mondiale a pezzi, come più volte ha affermato Papa Francesco. 그러면서 수년째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전면 충돌 직전 휴전에 합의한 인도와 파키스탄에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기적이 허락되기를 기도한 교황은 강대국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Mi rivolgo anch'io ai grandi del mondo, ripetendo l'appello sempre attuale. Mai più la guerra. 레오 14세의 첫 주일 기도를 함께 하러 온 신자들은 새 교황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Kind of heal the wounds that people have experienced in recent years, and he will unite all the people to be one in the family of God. 세상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거행됩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K-팝과 K-드라마 열풍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유전자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인류 진화 과정을 분석해서 이런 의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등 수많은 노래 경연대회를 보면 우리 민족은 노래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에서 출발해 문화와 유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인간의 유전적 본능으로 해석한 점이 눈에 띕니다. K-팝의 칼 군무는 인간의 모방과 집단행동 본능을 자극하고 수다와 평판 본능은 K-드라마 인기와 연결된다는 식입니다. 중세 유럽의 정치와 경제를 뒤흔들었던 페스트, 러시아 제국의 몰락과 혁명을 촉발시켰던 혈우병 등 의학적 관점에서 세계사의 주요 전환점을 조망했습니다. 사도세자 관련 연구로 조선의 절대 권력을 둘러싼 왕실의 사투를 밀도 있게 그려냈던 저자가 이번엔 우리의 민주주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시민들의 실제 정치 참여 수준은 상당히 낮다면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적극적 민주주의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려견 반려묘라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인간의 이기심은 서로 구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정면으로 조명했습니다. 사면을 대가로 전 세계에 방영되는 데스매치에 참여한 민영 교도소 수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마저 오락이 돼버린 미래 자본주의 사회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고 특히 남부 내륙 지역은 20도 이상이나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서늘했지만 한낮에는 초여름의 기준인 25도 안팎까지 올라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안개 영상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경기도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전라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200m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츰 거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 대전, 전주, 광주가 25, 강릉과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목요일에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오늘 미세먼지 되게 심하네.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인데 그냥 들어와? 미세먼지가 잔뜩 묻은 마스크는 왜 안 버리는 거야?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왜 뭐?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씻었는데 눈이 이렇게 따갑냐? 초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이겠지.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이제 누구 차례일까?